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매력적인 구도라고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매력적인 구도란 무엇인가?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관심, 어그로를 잔뜩 받을 수 있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충 그냥 골고루 4가지 그냥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설명해야 될 거.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왜 매력적인가? 출제자의 의도. 이 네 그림의 공통점,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인 거죠. 의도를 3가지로 압축해서 1번 색감, 구도와 공간감. 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블렌더를 씁니다. 3D CG를 가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들이 뭐 다 손으로 직접 그린 거였으면은 제가 십십천지였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3D의 의존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블렌더 사용법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블렌더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블렌더를 사용해서 캐릭터와 배경을 맛있게 버무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쭉 있었거든요. 하지만 블렌더는 이번 시간에 영상으로 담기에는 좀 깁니다. 많이 길기 때문에 아마 블렌더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 1부가 끝나고 2부에서 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블렌더는 제가 차분히 끓여오도록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색감과 구도와 공간감입니다. 색 온도. 색 온도란 그거겠죠. 우리가 무지개 빛깔로 알 수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상 스펙트럼이 있어요. 색상환입니다. 아마 지겹게 보셨겠죠? 그러면은 색을 어떻게 하면은 색 온도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기 빨강부터 여기 보라부터 노랑까지가 우리가 따뜻하다 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차갑다 라고 느끼죠.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제가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이 2가지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 머릿속 구상 단계에서 해당 그림의 컨셉, 그러니까 색상이 차갑냐 or 뜨겁냐, 이거를 먼저 정해두시면은 편해요. 이 그림들 중에서 어떤 게 따뜻하고 어떤 게 차가울까요? 이제 색을 좀 여러 가지를 쓰긴 했는데 일단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역시 이쪽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따뜻하고요. 따뜻하다. 그림을 그릴 때 규칙을 가지자. 사람의 눈은 규칙성을 좋아한다. 이게 구도의 1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화 업계나 컨셉 아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도형 구도라고 부릅니다. 쉐이프 라인 혹은 쉐이프 언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 삼각형, 사각형,
원형으로 구도를 짜요. 이게 감이 안 잡히실 텐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일단은 삼각형은 위태로움과 역동성, 그리고 긴장감을 주거나 이제 뭐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야겠죠? 그런 좀 뭔가 권위를 주는 구도를 그릴 때 많이 쓰고, 이런 사각형 같은 틀은 안정적인 이제 프레임인 프레임 기법이라고, 사각형 안에 또 사각형을 넣거나 아니면 그 사각형 안에 이제 질서 있게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거나 뭐 갇힌 느낌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쓰고요. 원형은 반대로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안정적으로 원형 안에 꽉 차는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바깥의 시선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원형 안에 가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이냐. 이제 제 직사각형 틀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뭐 이제 아까 제가 예시들은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는 그림을 그려요. 자, 이러면 이건 삼각형이에요. 어때요?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라는 틀 자체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위태로움과 압박감, 갇힌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기법을 쓰고 싶다 하면은 보통 삼각형으로 많이 구도를 짜기도 합니다. 사각형은 어떨까요? 사각형 제가 참 많이 쓰는 이제 프레임인 프레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스틸컷이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런 정사각형 틀 안에 갇힌 사각형, 그러니까 바깥에도 사각형이 존재하는데 이미 안에 사각형이 존재하죠. 원형 되게 쉽습니다. 그냥 원형을 그리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원형 그려두고, 난 만약에 접시 플레이트를 그리고 싶어, 접시 안에 있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하면은 그냥 접시를 그리세요. 접시를 그리고, 여기 뭐 포카 라이트도 그려줍니다. 치고 여기 뭐 키친 같은 거 이렇게 넓어져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찌그러고 있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 접시 플레이트 안에 캐릭터가 갇힌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형은 이런 식으로 뭔가 꽉 잡힌 느낌, 이 원형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원형은 약간 엄마의 이제 태아가 머물고 있는 그런 뱃속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형 구도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일단 그려보세요. 내가 일단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 이렇게 그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람 뒷모습을 그린다 칩시다. 근데 약간 뭔가 어떤 컨셉이 좋을까? 뭐 다 무너져가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고 칩시다. 건물을 그리면은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난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뭐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일단 아까 말한 삼각형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사람의 시선은 항상 그 볼거리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볼거리는 이제 뭐 정보값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삼각형도 그려 넣었지만 여기 보면은 벽 같은 거를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을 분산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사각형을 또 쳤단 말이에요. 사각형과 삼각형을 같이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먼저 시선이 간다면은
구도가 삼각형으로 먼저 갔다가 밑에 울타리로도 가고 사각형으로도 가고 다시 이렇게 뺑뺑 돌게 되는 그런 규칙성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몇 번 나름 그려보고 공부를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데 몇 번 한번 끄적여 보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내가 뭐 멋진 구도를 짠다, 막 개쩌는 시선 어그로 끄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림에 대한 주관적인 미적인 감각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구도는 이런 규칙성의 배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공법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작업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도 좀 재미없는 뭐 과학 이야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흑백으로 구도를 짜는 이유. 사람의 눈은요, 밝고 어두운 거.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라고 하면은 뭐 전문 용어로 명부와 안부라고도 불리죠. 명부와 안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신경이 색조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것보다 이게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간상세포, 밝음과 어두움, 형태를 인지하는 세포, 원추세포가 있어요. 원추세포는요, 색상을 감지하는 세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간상세포, 즉 명도를 구분하는 게 색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물체의 윤곽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둠에서 눈이 적응하는 것과 일치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은 명도만 처리한다. 컴퓨터가 렉이 걸리는데 직관적이고 정보값이 빠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또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 딥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론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단계. 자, 명도, 밸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명도가 왜 중요한가? 그림을 그릴 때 색깔도 중요하고 채도도 당연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진짜 중요한 건 명도입니다. 명도에서 그림의 모든 무드가 결정돼요. 명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상세포,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 명부와 안부를 결정하는 거는 명도에 있어요. 명도는 무엇인가? 자, 일단 빨간색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채도. 채도는 뭐예요? 이 가운데, 정 가운데 화이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게 채도예요. 자, 그러면 명도는 뭘까요? 명도는 이 고요의 빨간색이 높낮이로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어둡고 밝아지는지가 명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 가운데가 내려가면서 어두워지죠? 그러면은 반대로 밝아지는 건요?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떠올리면 사과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이게 원색입니다. 원색이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빨간색이 전부 다 다른 빨간색이냐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진짜 쨍한 날에 사과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면은 이 사과 색깔이 이 색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사과? 빛을 받은 부분은 이 색으로 변하겠죠.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막연하게 사과는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응? 사과는 당연히 빨간색이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넣어서 완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 1차원적이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과가 아니니까요. 그림으로만 정의된 사과니까요. 그래서 내 그림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그림을 매력적으로 보는 매력적인 그림을 어떻게 구분짓냐면은 이 그림이 사실에 기반한 그림인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이 그림의 명도를 잘 나눴는지 그거를 먼저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명도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볼게요. 두둔. 자, 어때요? 이렇게 명도로 바꾸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네? 색깔을 흑백으로 바꿨더니 왼쪽 그림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반대로 색깔을 입히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처럼 색깔을 입히면은 명도를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엔 아직 색깔을 입히지 않았잖아요. 그레이스케일로만 명도만 구분 지어줬으니까. 오른쪽도 반대로 그레이스케일로 변화를 시키면요. 왼쪽과 똑같은 양상을 띄웁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을까요? 명도, 밸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도 설명이에요. 어때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2.2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시겠죠? 어느 게 가까이 있고 어느 게 중간에 있고 어느 게 멀리 있는지. 그러니까 공간감을 설계할 차례.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2차원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쭉쭉쭉쭉 이어서 만들면은 사각형 틀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림을 이 안에다가 사람을 넣고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씬을 구축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앵글을 씬이라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피사체를 관통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영역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사각형 틀은 이 캔버스가 사각형 틀이에요. 이 모든 캔버스가 사각형 틀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카메라가 비추는 그 공간을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캔버스 액자는 매우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어때요? 그레이스케일로 나눠보면은 앞에는 캔버스가 가장 어둡습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어두울 거 아니야. 이 중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되겠죠? 이 중간에 있는 이 캔버스들가 따지면은 앞에 있고 얘네가 중간에 있고 그럼 맨 뒤는 어딜까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기둥과 나무들이 맨 뒤에 차지하겠죠. 이 캔버스 포함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공간감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명도도 지금 구분 지어놨고요.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명부 안부가 어디서 딱 처리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밝죠. 그럼 반대로 어두운 곳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안부가 빛을 여기서 받아서 캐릭터의 그림자도 캔버스에 비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거. 명도, 밸류. 이게 가장 중요함. 이거 구도 단계에서 먼저 도형 구도 잡을 때 짜고 나중에 블렌더 들어가도 편함. 우선은 이렇게 이론 설명은 다 했어요. 이론 설명은 다 했는데 시연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말만 장황하게 하면은 뭘 얻어가냐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제 그림을 수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는 동생의 그림을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이 구도 자체도
단순히 이제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씬이 구축되어 있는 배경이죠, 이것도. 사각형 틀 안에 이제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얼추 맞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 그림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명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명도값의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좀 더 매력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먼저 다시 재구축하고 작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은 배경이랑 캐릭터랑 완벽하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지금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방해받는 느낌은 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림이 밋밋하게 보일까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구도의 양상이 다 밸런스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배경의 명도랑 캐릭터의 명도는 잘 밸런스 있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좀 밋밋해 보이는 이유는 좀 정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의 위치가 그렇게 뭐 재밌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일단 복제를 시킨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만약에 제대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두 캐릭터가 맨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들의 명도값은 다 똑같아요. 배경이랑 캐릭터만 나눠준 거지 캐릭터들의 명도값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리감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공간감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명확한 공간감은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캐릭터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캐릭터를 좀 노가다를 해서 분리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나눠봅시다. 일단은 캔버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늘릴게요. 그리고 일단 배경색을 좀 회색깔로 아무거나 좀 깔아주겠습니다. 배우사는 나중에 톤 맞추면서 바꿔도 되니까 대충 이렇게 깔고요.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렇게 두고요. 제가 그 도형구도 짜는 거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할지 여기서 일단 한번 설계를 해야 돼요. 뭔가 지금 되게 불안정하게 지금 아이 레벨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의도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뭔가 삼각형은 우리가 아까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정삼각형도 좋은데 약간 삐뚤어진 삼각자 같은 느낌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투시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데 뭔가 딱 이쯤에서 꼭지점을 주면은 뭔가 좀 이쁠 것 같은 앵글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선의 분산을 막는 용도로 여기 하나 벽을 치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캐릭터들이 시선을 막아두고 있기 때문에 딱히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그거를 상정하고 짜볼게요. 그리고 여기 미니미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한 번 더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나눠서 뭔가 얘네들을 하나의 장치로 쓰면 어떨까?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이걸로 여기 좀 극단적이게 크게 해서 여기서 시선을 막아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얘로 여기를 한번 시선을 막아둘게요. 이 미니미 같은 캐릭터를 활용해서 얘로 벽을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작은 미니미 친구가 또 있어요. 얘도 한번 분리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랑 같은 속성 계열의 캐릭터잖아요. 얘네들은 인간형 캐릭터고, 그래서 얘네들이 상극이 되는 크기, 언밸런스하게 크기를 다르게 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극단적으로 작아질 필요가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삼각형을 표현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좀 있어도 되고, 얘는 조금 밑에 가서 이 엘렌이라는 캐릭터랑 같이 조금 더 가라앉아도 재밌을 것 같은 구도다. 그리고 이 남자 캐릭터 하체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늘려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앵글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아직 배경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컨셉도 무드 자체가 되게 차갑다라는 인상이 있죠. 차가운 이제 한색 계열로 톤을 잡아줬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 친구 의도에 맞춰서 한색 계열로 배경 톤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밑에 이제 회색깔을 아무거나 깔았는데 이제 톤을 뭐 스포이드 아무거나 찍어서 한번 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색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울리는 걸 한 번씩 찝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대충 채도를 살짝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명도 확인 한 번 더 합니다. 일단은 배경 색깔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캐릭터랑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줄게요. 어둡게 할지 밝게 할지. 이렇게 일단은 한 톤이 아니라 투 톤으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이제 시선이 어찌 보면은 아이 레벨이 여기에 있긴 한데 지금 약간 로우 앵글이에요. 제가 지금 캐릭터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의도했던 계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 미리 스포이드, 그러니까 팔레트를 내가 원하는 색깔 나중에 뽑았어야지 흐흐 하고 이제 팔레트를 지정해두는 분들이 많으신데 팔레트 지정해서 쓰지 마세요. 무조건 색은 즉흥적으로 뽑아서 쓰는 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와요. 내가 색을 스포이드를 찍어서 저장해놨다가 뽑아서 쓰는 거는요, 한정적으로 써요, 색깔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색깔은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찍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계속 확인해 주라고 했죠. 계단이 너무 어두워서 이 중간에 있는 캐릭터랑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줄게요. 너무 낮춘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색깔은 심심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염두하지 않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뭐 아치형 기둥 스타일 뭐 그거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이번에. 근데 지금 계단이 어둡고 배경도 살짝 어둡기 때문에 아치형 스타일은 한번 과감하게 밝은 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을 만들어뒀잖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가 텅 비었기 때문에 벽을 쳐서 진을 친다 그랬죠? 일단 어두운 톤으로 한번 진을 칠게요. 이것도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줍니다. 살짝만 칠게요, 살짝만. 해서 이 캐릭터의 시선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뭔가 기둥이 너무 많으면은 또 좀 그러니까 여기 좀 없애고. 자, 일단은 캐릭터들의 명도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릭터 명도도 한번 바꿔줄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멀티플라이를 쓸 겁니다. 곱하기 레이어는 언제든지 만능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같은 톤으로 맞춰줄게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좀 어둡게 넣어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아예 어둡게 가면 안 되는 게 빛을 그래도 반사를 계속 시키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반대로 여기다가 발광다찌 하나를 얹습니다. 오퍼시티 좀 줄여서 얹을게요. 아마 뒤에 배경이 블렌더가 들어가면은 더 멋지게 가공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블렌더를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좀 조잡하더라도 구도를 짤 때는 이렇게 짜고 나중에 3D를 넣더라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3D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배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고서야 3D는 다룰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나눠줬는데 한번 이렇게 간혹 이제 작업을 하면서 명도 계속 확인해주고 이제 발광다찌 너무 과하죠. 발광다찌도 좀 이쁜 걸로 더하기를 쓸지 뭐 발광다찌 쓸지 그런 거 좀 확인해서 좀 이쁘게 좀 바꿔볼까요? 과한 거는 지우개로 좀 눌러줍시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네가 먼저 한눈에 띄도록 구분을 이게 뒤에서 역광이 빡 오면은 여기 가장 가생이에 빛이 딱 산란이 되잖아요. 그 포인트로 경계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이 미니미 친구 있죠? 얘는 지금 가장 맨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멀티플라이 넣고 얘네들을 아직 수정 안 했는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얘네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어둡고 역광이니까 가장자리에서 빛이 산란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얘네가 지금 이 배경 자체가 빛을 다 이곳저곳에서 튕기면서 산란을 하고 빛이 투과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캐릭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반사광, 그래 반사광. 얘네가 이 상태로 보면은 되게 밋밋하고 되게 그림자가 이렇게 1톤으로만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이 공간에서 캐릭터한테도 똑같이 반사광이 이곳저곳 튕기니까 캐릭터한테 적용되는 이 반사광도 하나 넣어줄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명도는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같은 동명도를 쓰거나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켰을 때 아주 살짝만 들어가는 명도를 쓰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오퍼시티를 아까 30%로 했는데 100%로 키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과하니까 30%를 하거나 50%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과하지 않게 그래서 딱 켰을 때 명도가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지금 켜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끄고 확인하면 명확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명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채롭게 쓰더라도 명도가 방해받지 않으면은 흑백으로 이거를 변환했을 때 명도가 같거나 차이가 안 나면은 색깔을 내가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멀티플라이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보는 거랑 이렇게 반사광을 넣었을 때랑은 되게 다르죠. 좀 더 풍부해 보이지 않나요, 그림이?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1차적으로 초벌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미니미 친구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있는 배경이랑 이 캐릭터랑 구분이 안 돼서 아까 제가 수정은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지워줄게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아까 가우시안 블러 넣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캐릭터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나누기 전에 맨 뒤에 있는 캐릭터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스크린을 써서 날릴게요. 멀티플라이를 쓰기에는 멀티플라이는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날립니다. 근데 너무 날리지 말고 적당히 날릴게요. 근데 지금 너무 채도가 낮은 것 같아서 좀 더 밝은 파란색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를 나눌 건데, 사실 이 캐릭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나눠봅시다. 근데 스크린 쓰는 것보다 그냥 자체적으로 톤을 좀 업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비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금 채워줄게요. 아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데 뒤에가 비어있으니까 좀 난해하거든요. 이거를 반사광으로 밀어줬으면 밀어줬지.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묻어줍니다. 여기도 꼬리가 너무 밝아서 이것도 묻어줄게요, 좀. 그래서 과하지 않은지 한번 밸류 체크를 또 합니다. 레이어 껐다 켰다 하면서. 근데 얘네에 비해서 빛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아주 살짝만 오퍼시티를 내리고요. 얘네를 좀 더 올릴까, 차라리? 80%로 좀 올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 얼굴이 반사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넣어줄게요. 얼굴 그늘지는 부분에 대충 생기를 좀. 이 친구도 똑같이 반사각 넣어줍시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줄게요.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별 차이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의 반사광도 다 넣어줬고, 이 미니미 친구도 이 친구랑 똑같은 명도로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존재감이 그렇게 강해선 안 돼요. 얘네 두 친구들이 일단 메인으로 가면서 시선이 마지막엔 얘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빛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하지 않게 일단 넣어줬고, 얘도 어느 정도의 반사광을 조금 넣어줄까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곱하기 톤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배경도 한 번씩 채도도 한번 높이거나 줄이거나 왔다 갔다 해보고요. 더 나은 방향성이 있는지. 차갑다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색 대비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빛을 되게 세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내광이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야외라는 거를 한번 뭔가 무너져버린 폐허라는 느낌을 더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과하니까 오퍼시티 줄여서 좀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약간 이런 스크린이나 오버레이 혹은 뭐 더하기 발광 같이 뭐 하드라이트 이런 빛으로 표현되는 레이어들을 활용을 해서 무드 연출을 좀 쌓으면은 이게 그래도 명도에 방해받지 않고 레이어를 좀 쌓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 밝으면 과해지겠지만 오퍼시티를 충분히 올리고 줄여보면서 이거 조절을 한번 이 값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어느 게 좀 더 이쁘게 올라가고 그런지 이렇게 해서 이거 계단도 좀 너무 밋밋하니까 빛을 받았다는 걸 좀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이 기둥도 뭔가 좀 밋밋해서 살짝만 오퍼시티 값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벽에도 뭔가 반사광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줘보겠습니다. 반사광 넣으니까 훨씬 낫네요. 이렇게 넣고 확인했을 때 그레이스케일 레이어 켜서 확인해봤을 때 명도가 크게 방해받는지 방해받지 않는지 이거 수시로 체크하고요. 얘들은 좀 더 밝을 필요가 있어서 오퍼시티를 반사광 오퍼시티를 조금 높였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또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장치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피사계 심도 느낌의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건데 지금 주광이 쨍한 파란색이잖아요. 저희가 약간 이런 색깔로 잡았잖아요. 이런 색깔로. 근데 어쨌든 빛이 지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연한 하늘색으로 에어브러쉬로 여기 툭 툭 툭 툭 툭 건드려줍니다. 딱 이 경계선을 툭툭 너무 과할 필요 없어요. 이제 부분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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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과하지 않게 지우개를 충분히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레이어를 껐다 켰다 확인을 해봤을 때 되게 명확하게 배경이랑 캐릭터랑 분리가 되고
지금 처음이랑 되게 비교해봤을 때도 원근감이 지금 되게 살아있거든요. 딱 이제 캐릭터들끼리의 명도도 이게 원경인지 중경인지 근경인지 쪼개고 배경도 한 번 더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중간에 이제 배경의 장치도 시선 유도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명도를 나눠줄 수 있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수정을 조금만 더 자잘하게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무드 자체는 다 완성을 했고 명도도 다 설계를 완성을 했고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톤 커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도를 더 낮추는 방법도 있고 색상을 좀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이제 취향 차이인데 한번 건드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원하는 만큼 오퍼시티를 좀 조절을 하고 보정 레이어 얹을 때 명도 날아가는 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세요. 날아가면은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고 쓸 거면은 배경에만 쓰거나 캐릭터에만 쓰는 게 낫거든요. 저는 배경에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쁜 것 같아서 이건 냅두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배경에 적용을 해볼게요. 배경은 좀 날아가도 괜찮거든요. 살짝만. 그래서 나름 한번 써봅시다. 이제 이거 색감 선택하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어느 게 이쁜지 안 이쁜지 그라데이션 맵 다운받은 거 활용해보시면서 보는 눈의 감각? 그런 거를 키우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대충 있어 보이는 반짝이 아무거나 이렇게 흙 뿌려주면은 완성입니다. 그럼 처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수정시킨 그림입니다. 명확한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게 첫 번째 그림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이에요. 이 친구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이제 배경이랑 캐릭터의 단체 씬을 그려본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어색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뭔가 샹들리에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보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그림의 공간감은 어떻구나, 색감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색감 자체는 뭔가 좀 애매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있다는 것도 알고, 뭐 좀 칙칙한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막 팟하고 뭔가 느껴지는 그런 색깔에 대한 감정이 조금은 옅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뭔가 좀 비장한 느낌도 나고, 아까 우리가 활용했던 이런 트라이앵글도 쓰고, 그래서 시선을 막아둠으로써 이 미님이랑 이 벽으로 시선을 막아둠으로써 뺑뺑 돌면서 캐릭터의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 캔버스 안에 가둬두는 장치를 활용을 하고, 빛을 또 어떻게 쓰고 반사광을 어떻게 쓰고 명부와 안부는 어떻게 나누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론, 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명도를 켜서 확인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극명하죠? 위에 이 그림도 충분히 캐릭터랑 배경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더 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으면은 더 퍼포먼스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딱 이제 트위터에서 그림 이렇게 사람들이 스크롤 쓱쓱 내리면은 한눈에 위랑 아래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시선이 꽂히고 더 매력적인 그림이라고 와닿는지 사람들은 그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배운 점을 나열을 하면은 통틀어서 매력적인 그림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그림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블렌더를 배우고 싶어요. 뭐 블렌더랑 캐릭터랑 같이 쓰면은 뭐 공간감도 살아나고 엄청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블렌더는 내가 그림을 좀 더 효율적이고 잘 그리기 위한, 정보값을 올리기 위한 장치랑 수단에 불과하지 내 그림 실력을 올려주는 툴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블렌더를 잘 쓰려면은 뭐 어느 정도 투시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지만 블렌더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수업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빌려준 아는 동생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업은 1부는 끝이고요.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1.5부에서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그리는지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